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부가 사는 서초동 집은 물론 김 여사의 사무실, 또 수행비서들의 집에도 들이닥친 겁니다. 저희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통일교 측이 건진 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고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먼저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해당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처음으로 한남동 관자에서 서초동 자택으로 옮긴 지 19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씨 이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앞에는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국민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계리 변호사도 모습을 보였는데 압수수색에 입회하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묻자 욕설을 하며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을 준 통일교 2인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독대에서 통일교 관련 현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선물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앞선 디올백 사건처럼 검찰이 무혐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지적이 법조계에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건진법사를 불러 통일교 측에서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10여일 만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늑장 수사를 벌이며 아무런 강제 수사도 벌이지 않았던 디올백 사건 때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무엇이 확보했습니다. 임의적이에요? 건진법사가 받은 김 여사 선물은 6천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와 고가의 명품 가방 등입니다. 300만 원대 디올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액수입니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검찰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게 받은 선물이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을 건넨 통일교 2인자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만나 통일교 관련 현안을 전달하고 3, 4개월 뒤 건진법사에게 다이아 목걸이 등 김 여사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독대와 여사 선물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건진법사 이거 근데 청탁금지법인데 알선수재가 아니라 이거 여기서 털어주려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 하나를 찾고 가방 하나를 찾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있겠어요? 없지. 근데 제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가 뭘 원했을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뭘 원했을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건 말고? 캄보디아 건에서도 캄보디아 648억 원 나와. 600억 원대인데 네. 600억 원대 돈을 받으려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로 되겠나? 그건 아니잖아요. 통일교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특별히 김건희 씨한테 액세서리와 옷과 옷도 있어? 예. 가방 말고? 옷과 옷, 가방. 예. 목걸이는 지금 현 시세 8천만 원. 가방은 얼마짜리야? 옷과 가방과 액세서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걸이를 하나 차고 매일 그 목걸이만 차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차고 자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가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매번 바뀔 때마다 이거 그리고 옷. 목걸이도 세트? 네. 세트, 자 그리고 세트. 가방도. 네, 통일교에서 실제로 가방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마. 아니야. 가방을 맨날 드는 줄 알아? 잘 때도 그 가방만 들고 다녀. 아니야. 수십 개? 자,
자, 수십 개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최소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일 텐데. 자, 그리고요. 옷은 보통 바깥에 입고 나올 때 옷은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말이. 옷은 바깥에 입고 나올 때 그 옷을 그 맞춤 정장인데 어떤 디자이너를 통해서 한 200만 원 정도에 매번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 대놓고? 네, 대놓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옷을 네. 만들어 입는 거야? 만들어 입는 거죠. 그리고는 선불 카드로 정리했나 보지? 플러스 그 굉장히 고가의 옷들을 상표가 보이지 않는 옷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통일교에서 받은 거 확실해? 줬대?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제공한다고. 통일교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옷과 액세서리 다. 그러니까 옷 가방, 액세서리 여기까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어제는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을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언론에 낸 거는 일부네 아주. 네, 가방 하나만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검찰 수사에 뚝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뚝이 열렸어요. 남부지검의 그 부서가 간단한 데가 아니고 윤석열이 매우 아끼는 사람을 글로 보냈거든요. 윤석열 사단이에요. 거의. 맞아요. 박건욱이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털로 들어간 거야? 아니면 터는 척 하는 거야? 터는 척 플러스. 터는 척은 했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에 둑이 무너졌다. 자, 압수수색 이제 다른 데도 갑니다. 다른 데서. 그렇죠. 여기서 뚫렸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어제 압색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뉴스에는 전부 아크로비스타를 주목했지만 서빙고동 D 아파트를 압색을 했습니다. 서빙고동 D 아파트. 네네. 배로 시작한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유땡땡 비서 집입니다. 비서를 털었다면서요? 매우 중요한 비서 2명. 그렇지. 네네. 그래서 용산 들어갔다가 같이 나온 사람. 네, 맞습니다. 호바나 컨텐츠부터 같이 했던.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가 장수팔 고춘자에 막혀서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렸던 게 그 4월 21일 날 그 윤이 재판 받고 있던 날이에요. 형사 재판. 그 지하로 들어가서 소파에 가죽 의자 이렇게 하고 있던 날인데 그날 이제 정땡땡 비서가 최땡땡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사저로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5분 후에 유땡땡 비서가 큰 이 파우치인데 이걸 들고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실의 마크가 있어요. 옛날 청와대 마크 있고 지금 대통령실 그 문양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것만 있냐 그랬더니 봉황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 파우치에 서류 뭉치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럼 봉황무늬 때문에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봉황무늬는 일반 수석이나 비서관도 쓰지 않아요. 봉황무늬는 대통령 전용입니다. 대통령실 문양 있는 건 쓸 수 있는데 봉황무늬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할 서류를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대통령실에 가서 어떤 재판에 활용할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졌고 만약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다 그러면 기록물로 다 이관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그 순간부로 모든 게 스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걸 들고 나와서 재판에 활용한다 이러면 이제 기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종의 증거인멸이나 기록물 이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법률 위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도 죄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 말고 유땡땡이 만약에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뭐를 숨겼겠어요. 숨겼다 그러면 저 양평에 있는 B 사찰 거기 납골 형태니까 사람들이 잘 찾으러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 데다 숨겼겠죠. 가방이나 목걸이나 이런 걸 숨겼다면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비서가 일부 잘 자란 거 이런 것들을 혹시나 받아서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을 털었다. 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다. 아직은 확인 안 됐지만 근데 아마 알았어요, 몰랐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았을까? 왜냐하면 검찰 소환에 대한 조율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응석이요. 신응석. 이번에 그 주관한 그 검사가 이 사람이 특수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에서 형사 3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할 때 남부 2차장을 했어요. 검사장이네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잘렸다기보다 이제 한직으로 밀렸어요.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윤석열이 딱 들어오자마자 의정부 지검장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남부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특수통이어가지고 원래 아삼육이었어요 윤석열하고. 근데 지금 모르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람을 이제 도와주게 고마운 거지. 근데 이런 식의 고마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보통 하거든요.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를 친일 방식으로 하자.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산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마. 가리마 잘 타줄게. 네, 그러니까 가리마도 잘 타주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봐줄 테니까 버릴 건 버리고 네가 숨길 건 숨겨. 대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해볼게. 나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윤석열이 잘하는 거고 윤석열 라인에 있던 특수통들이 맨날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반은 쇼고 반은 쇼가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쇼지만 의미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쇼지만 압수수색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캄보디아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액수도 크고 이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저는 항상 취재할 때 그 숫자들을 따라다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 못 하거든. 사람은 다 거짓말하지만은 숫자들이 몇 가지가 왜? 우리 홍사원 기자님 거짓말 못 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람은 다 거짓말 한다길래. 홍사원 기자 빼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2022년 6월에 갑자기 캄보디아로다가 그 목걸이 전달 뭐 그것도 다 그 즈음이고 하여튼 간에 그때 캄보디아로다가 ODA 해외 그 공적 개발 원조가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 뛰어버리잖아요. 두 배가 캄보디아 16개 사업을 갖다 하면서 그게 다 대외 경제 협력 기금에서 나오는데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출입은행장이 그때 딱 바뀝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 그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수출입은행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그다음에 2022년 6월에 수출입은행장에서 나와서 바로 국무조정실장으로 가잖아요. 전임 정부에서 그 기관장을 했던 사람을 잘라도 시원찮을 판인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까지 가고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때 바로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가 확 올라가거든요. 캄보디아에 여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그 물론 ODA 사업은 분명히 뭔가 좀 구속력이 있어요. 목적을 특정하게 좀 정해놓고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나 재료나 이런 거는 하도 띄어먹는 게 많으니까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를 그 조달받아야 된다. 이걸 조건을 다 붙여요.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30%만 제대로 쓰여도 성공이다라고 할 정도로 ODA가 좀 부실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저께 그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된 거는 ODA 말고 항목을 정하지 않았어. 항목을 정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650억 원을 648억 원을 갖다가 그냥 현재 정부나 민간 법인이 아니고 금융기관에 캄보디아 금융기관에 그냥 해준 거예요. 이거는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서 이거는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했었어. 액수가 적어요, 근데 그때 34억 원이지 2016년에. 뭐 그래서 나중에 보고받았더니 어디다 썼어 했더니 양성평등 제고하는 데 썼다라고 해서 했어요. 34억 원을. 근데 워낙 이게 사고가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 은행이 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복합하고 보면 끝나는 거야. 그 은행에서 돈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통장 하나 개설해 준 것과 똑같아요. 648억. 648억이나 돼. 마음대로 뽑아 쓰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올해거든. 저는 그래서 생각해 잠깐만 주진우 잠깐만 내가 뭐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잠깐만. 항상 말하고 싶어해. 통일교는 원래 거기 메콩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계속 캄보디아에서 뭔가 사업을 했잖아요. 윤영호 그 세계본부장도 훈센 총리하고 굉장히 가깝다면서.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했었는데 여기서 뭔가 크게 사업을 벌이고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김건희한테 목걸이, 가방, 뭐 인삼 이거 다 갔다고 봐요 저는. 인삼도 갔대잖아요. 인삼도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김건희 일가의 사업 특성이 그거잖아요. 패턴이 항상 여기서 내가 이 빠꾸미들을 갖다가 찾아가 그 사업에 꾼을 갖다가 내 편을 만들어 동업을 해. 하지, 동업을. 그리고서는 요거 괜찮네 하면은 동업을 자르지. 동업자를 갖다 자르고 그냥 자르는 게 빵에 보내버리잖아요. 형사로 걸어. 빵에 보내고 다 먹지 혼자서. 그리고 모든 이익을 다 100% 자기가 차지하는. 이때까지 이게 그랬어. 여기까지 패턴이었잖아요. 이 메콩 프로젝트도 다 받고 보니까는 야 이거 크네 그게. 해외 이걸 굳이 통일교랑 이걸 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다 먹어버리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지. 그랬더니 통일교에서 나중에 건진이 그걸 잃어버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 보니 야 목걸이라도 그럼 돌려줘 했더니 건진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딱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통일교를 얼마나 돌리려고 잘라버리는 상상력은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그 통일교 윤 이거 어제 내가 얘기한 건데. 거기서 차를 좀 붙였어 내가. 통일교 윤 씨가 ODA 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추적 안 되는 돈으로 싹 뽑아서 쓰려고 했는데 가만 듣고 보니까 아니 이거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어? 그렇지. 그럼 내가 꼭 딱 먹어야 되겠네. 여태까지 늘 사업 패턴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김치 일가는 김건희 씨 일가는 윤석열의 처가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걸 왜 통일교랑 나눠? 근데 뺏어 갔대요, 진짜로. 그래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라. 그래서 거기서 통장에서 누구든지 뽑았을 수 있게 해놓고, 아니 얼마든지 뽑았을 수 있게 해놓고. OD에는 이게 좀 제약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이 뭐 상수도 사업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 전대차관이랑 650억은 네. 거기서 알아서 써 그냥. 거기서 뽑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수출입원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안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딱 그게 예선이 배정이 돼버린 거야. 이 대목에서 이제 집중해 볼 사람이 최상목입니다. 일리 있어.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한 거라니까요. 홍사원에서. 경제수석했고 국내에서 하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수석했고 기재부 장관 했잖아요. 최상목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 ODA는 일종의 소멸성입니다. ODA의 집행기관은 주로 이제 코이카. 그런데 이 전체 예산을 배정해주고 하는 것은 기재부. 일종의 소멸성이고 지금 요거는 EDCF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장기 절이 거의 ODA도 EDCF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ODA 안에 이제 EDCF EDCF 되어 있는 건데 ODA가 있고 전대차관이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무이자 대여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예. 요걸 이거는 원래는 이제 회수를 하게 돼 있는 장기저리로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출입은행이 이걸 주관하잖아요. 수출입은행장이 바뀝니다. 내부 승진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사람입니다. 역대 수출입은행장은 대부분이 기재부의 관료들이 왔어요. 내부 승진처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떠났던 사람을 다시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윤의 아주 굉장히 가까운 후배로 알려져 있어요. 뭘 처리하러 온 거예요, 다시? 예, 뭔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이제 간 사람은 대통령실로 가고 등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 온 수출입은행장도 그러니까 윤의 사람이에요. 윤의 굉장히 친한 후배로 알려져 있어요. 수출입은행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렇다가 이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지.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걸 전체를 그럼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최상목이죠. 그렇겠죠. 네. 통일교가 그래서 현재 통일교는 불만이야?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죠. 만약에 우리 홍사원 기자 시나리오라면 네. 통일교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뺏긴 거 아니야? 홀라당. 그 추론엔. 추론엔. 네. 통일교에서는 통일교가 지금 만족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를 보면 알 수 있지. 목걸이까지 뺏겼고. 저 통일교는 지금 돌려라도 줘야지.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윤영호 씨가 그 실질적인 2인자였죠. 인사권하고 재무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스톱됐고 지금은 개인적인 일탈이다. 그 개인적으로 일탈이면 실패했네. 그 개인적으로 뭘 꾸미려다가 지금 실패해서 나갔다. 평신도로 있다. 이게 648억이 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자, 통일교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비자금 창구로 지목돼서 조사받았던 종교 단체가 통일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단체를 왔었는데. 근데 성공을 못한 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캄보디아에서 통일교가 어떤 프로젝트를 벌이려고 했냐면은 거기에 선교 단지를 세워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그걸 궁금하지 않고 648억이 그래서 네. 통일교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캄보디아로 갔죠. 근데 캄보디아에서 통일교가 뽑아 쓸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근데 그 사업은 시작됐고 히림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금액이 648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1,297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게 있었고 이건 정부 돈이었어요. 문제는 그 정부 돈을 자기네가 이 은행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세탁을 해. 그리고 그 돈들을 쫙 빼가지고 자기네끼리 뒤에서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줄 필요가 뭐 있어? 통일교가 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괜히 입만 늘리는 거잖아. 아니 근데 그 통일교
통일교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 내 말은 신도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지 않고 통일교가 그래, 그 사업은 돈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뽑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아니면 못하게 되었느냐가 궁금한 거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죠. 원래는 뽑으려 그랬는데 이게 터지면서 못 뽑았겠죠. 아니 그 뽑았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다 이거 내피셜입니다. 지금. 물론 그래요. 찌라시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범찰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테니 지금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돼. 둘이 나눈 문자가 건진하고 그 윤영호가 나눈 문자 중에 히림이 나오잖아요. 히림도 같이 얘기하자. 히림이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뭘 해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건설이 아니라 종합건축. 종합건축. 시행사업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히림이 그러면은 김건희하고 또 아담루가 아니야. 히림이 여러 가지로 키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통일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히림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통일교가 하려고 했던 역할을 가만히 듣더니 야 우리 편인 히림한테 주자. 그렇게 일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지금 선배님 생각이신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목걸이만 오빠가 받고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장식구인데. 오빠가 내가 막 놀고 있는 오빠가 있잖아. 그 오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공항 오빠 일하고 있어요. 아니 그 오빠 노는 오빠 한 명 있어요. 공항이나 철도 노는 사람 동생이에요. 신도시 세우고 막 그런 일인데. 남동생 말하는 거 아니야? 남자 형제. 아니 오빠도 그 남동생은 말레이시아에 하고 그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고 남동생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남자 형제 오빠는 일하고 있어. 중에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할 것 같아. 할 것 같다고. 할 것 같아. 같다는 거죠. 너무 막 던지고 있어. 아니 근데 안 그러면은 남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격상. 이게 다 추정이긴 하지만은 내 돈 같은데 숫자들이 딱딱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 막 그거 보고서 내가 막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야. 소름까지. 소름 혼자 너무만 끼치는 거 아니야? 소름까지. 이 소름 나만 끼치는 거야 지금? 별로 뭐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648억은 수상하다. 이상한 형식이다. 1,297억 원을 해놨다. 덩어리는 더 크다 원래. 그리고 이게 처음. 근데 그걸 남을 줬겠냐? 이런 의혹인 거죠. 네, 이 604 전대 차관은 떼일 가능성도 높은 돈이에요. 현재 그렇죠. 캄보디아 금융기관이 무슨 신용도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 못 주겠어 해버리면 그냥 떼어도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립은행에서 이거는 안 했다니까. ODA로만 하고. 자, 그거 알겠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그 대사들을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요거 근데 수사하려고 손을 댔기 때문에 이 탄력이 있단 말이죠. 수사라는 게. 이거는 가림을 타려고 해도 안 타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김건희를 직접 건드려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주변을 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장 편하잖아요. 수사할 때. 이제 건지는 사실은 지금 거의 황금 덩어리라고 봐요. 황금 덩어리. 그래서 이 건진은 명태균 씨랑 그렇게 떠들고는 안 다녀도 건진이 해먹은 게 너무 많아요. 안 걸릴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것들이 많대요. 그 건진이 이제 우리가 초대형 프로젝트만 손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제 고향 충북에 충북개발공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200억짜리 발주를 해요. 앞에 이제 건축 설계, 거기에 건축 설계 이런 게 이제 용역비가 5억이에요. 이분은 차별이 없네. 네, 그런 것도 다 관여를 하는 거죠. 자잘한 수첩에서 나온 거죠. 자잘한 건들도 차별이 없어. 맞아요. 그리고 작은 거부터 크게 큰 것까지 다 해요. 사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어쨌든 캄보디아에 계속 캄보디아로 밀고 갑시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갔을 때 그 김건희가 이 김건희 윤석열은 특히 김건희가 어쨌든 사업 구상은 뭔가 그냥 하는 게 없어.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목적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들어갔구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구나. 국내에서 콩수로 다 50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로 예정에도 없던 거길 들어갔구나. 꼭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캄보디아 갔을 때 명태균이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해서 했대지만은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오드리 헵번 그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아예 안고 찍은 거. 그게 그러면은 명태균이 그 비행기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 타지 말라 해서 그럼 급하게 그냥 그 해서 저런 대로 저런 연출을 했겠느냐. 다른 나라의 영부인이 어쨌든 오는데 저게 사전 계획이 정말 없었던 걸까? 있었겠죠. 사전 계획이 무슨 동네 마트 같은 가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오늘 거기 공식 행사 다 빠지고 저기 그 어디 고아원 갈래.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안 나오죠. 사전에 저건 다 섭외가 됐던 거야. 그렇죠. 사전에. 그리고 저걸 분명히 연출을 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캄보디아에 내가 이런 인도적인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600억 정도 쓰고 앞으로 캄보디아하고 쭉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미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있네. 저건 밑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전부 다 이 얘기까지. 밑그림 그려놓은 것이다 저게. 나 같이 못 나오겠어. 왜 캄보디아야? 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아니 지금. 내가 말한 건 자기가. 왜 캄보디아야? 그러면 내가 설명을 심장병. 잘하잖아 너. 알았어. 그건 맞아요. 심장 왜 캄보디아야? 그러면 심장병 환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600억 정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일리 있어, 일리 있다. 네네네. 병원 인프라 맞아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아니 일리가 있어요 여기. 내 말이 맞잖아 지금. 건진법사 원조는 나라고.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지금. 자 건진법사는 또 뭐가 있어? 건진법사는 그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건진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권재진이라는 그때 민정수석입니다. 그 MB 때 우병우라고 불리는 검찰의 최고 인물입니다. 민정수석을 하다 법무장관을 했어요. 그때 권재진이 권진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그때 법무비서관 했던 사람이 권성동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검찰 인사들이 다 이 권재진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진이 힘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건진을 먼저 알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건진은 최은순하고도 이어져 가지고 최은순 김건희도 알고 있었고 양쪽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건재진과 이현동을 그러니까 국세청장과 민정수석을 손에 쥐고 이렇게 사람들 국세청장도 나온다. 그렇죠. 건진에.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장과 민정수석을 손에 쥐고 국세청장이 왜 건진 밑으로 저렇게 들어가지 했었는데. 네. 근데 이 둘은 공통점이 있는데 권재진 청장이 2020년에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시는데 암투병을 했는데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암치료를 기치료를 받아요. 건진한테.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그러다가 치료 안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지금 검사들은 다 막 그때 뿔이 났었어요. 근데 이현동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 전공이 기치료예요. 돈도 바치잖아 막. 당연하죠. 제사 기치료. 건진법사가 만든 재단에 막 그렇습니다. 역할도 하잖아. 그 역할 이현동이 그 문화재단 나오지 않습니까? 연민복지. 자, 그런데 이때부터 얘기하다가 생각해 보면 윤한홍도 윤석열 때 이명박 때 청와대에 있었고요. 권성동도 법무비서관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님이라 부른 거야? 그 이후에 하늘님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힘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꾸릴 때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꾸릴 때 그리고 내각 꾸릴 때 이 캠프를 꾸릴 때 건진의 입김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건진이 윤석열 후보 어깨를 턱턱 두드리는 영상이 나오잖아. 그렇죠. 자, 건진의 여자친구 동생 찰리가 윤석열의 수행을 했고요. 찰리가 여자친구 동생이야? 여자친구 동생이야. 법적으로는 처남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남 아니야? 여자가 몇 명 나옵니다. 앞으로. 한 여자한테만 6억 5천이 갔던 거예요. 여자친구 동생이 진짜 처남 아니야? 처남 아니야? 법률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여자친구 동생 맞아? 여자친구 동생이 뭐야? 맞다니까. 여자친구 동생이 처남이 아니지. 근데 왜 처남으로 나와? 그냥 이게 자 얘기. 야 이거 19금 가네. 이거 재밌어. 계속해봐. 네. 여자친구 동생이야? 여자친구 동생이면 처남 맞잖아. 자, 결혼을 안 했잖아 아직. 어쨌든 찰리는 그래서 처남으로 부르는구나. 찰리는 그 강남 룸사롱의 황태자였고 돈을 하루 저녁에 몇 천만 원씩 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담이나 술. 그러면 잠깐만. 그 건진의 연인에게 돈이 몇 억씩 갔다고? 1년여 만에 6억 5천이 갔잖아요. 건진한테 간 게 아니고 건진이 받아서 여자친구한테 준 돈만 6억 5천이 부인한테 간 거지. 자,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부인이 아니래.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또 다른 여인이 나와. 여자친구. 거의 사생활이니까 존중해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연인한테 준 게 6억 5천이라는 그렇죠. 거야? 혼자 죽으라 그래. 확실해? 맞죠. 근데 맞죠. 아까 말했던 찌라시 평이니까. 아니야. 찌라시가 아니라 찌라시 아니야? 뭐라고 이 그러니까 흘려준 돈만 6억 5천인 거야? 그렇다니까요. 한 사람한테 간 게. 그러니까 자기가 쟁여놓은 돈은 얼마나 많겠냐 건자니. 그렇죠. 그 관봉도 그냥 쌓아놓은 거였고 찰리라는 사람들도 또 돈을 그만큼 썼고 다른 사람한테도 돈이 그만큼 왔어요. 1년만. 야 진짜 건지라고 대단하다. 돈이 막 쏟아져 있는 이 사람이 돈을 그냥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1억이 들은다니까. 그렇지 맞아. 만나기만 한번 만날 때 얼굴 보는데 이제 만나러 가는데. 접견비가 1억이야? 그렇죠. 만날 때까지. 맞아 그 얘기 나왔어. 네.
제가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1억 갖고 와. 지금 줄 서 있어. 야, 그러니까 요명 탑스타도 못 만나. 이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말고 만나는데 만나러 가는데 만나고 나서 거마비는 또 따로 기도비는 따로죠. 아 기도비. 아니, 저게 지금 건진 부인이라고 저희 검찰 받을 텐데 내연녀가 아니고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근데 법적인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부인은 부인이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의미가 될 부인과 하여간 하여튼 저 돈이 용돈으로 간 거라는 거지. 그렇죠. 한 사람한테. 야. 그 찰리는 원래 이제 이름이 외자거든요. 네. 근데 비교적 최근에 김 DW로 이제 개명을 했어요. 그 동네 리자 돌림이에요. 예, 개명을 했고 김길이야? 최근에 그러면 이런 이제 건진에 대한 게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처가 남부지검이냐 어디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게 찰리도 잘 알고 건진도 잘 알던 ESJ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윤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윤하고 틀어졌어? 예, 틀어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이 ESJ는 뭐 하는 사람인데 검사예요? 건진과 굉장히 잘 알고 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검사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측근이죠. 건진의 네. 측근인데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나 지금 메인은 어디야? 메인 검찰 아니야? 검찰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남부지검에서 풀려주고 있어요. 확실히. 이건 지금 다 남부에서 확실히 나오는 남부에서 나오는 네,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요. 건진 마지막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로수길 예화랑 바로 맞은편에 골목 안에 약간 그 올라가면 이제 사무실이 또 있죠. 사무실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실세들을 부르고 했고 아까 이제 H 그 기업을 얘기했잖아요. 건축 설계. 히림. H까지 히림은 많이 나왔는데. 네네. 거기랑 같이 이제 2021년부터 강릉 경포대에 이제 서울 링, 서울 아이, 저 런던 아이처럼 이걸 같이 이제 논의를 했고 저는 그게 드롭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 어제 다시 그 참여했던 분을 확인을 하니까 탄핵을 안 당했으면 계속 갔을 거야라고 하니까 최근까지도 이어졌다는 거고 공교롭게도 지금 서울링은 5천억이 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에 그 히림이 사업자로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서울링 안 돼. 이런 링 사업에 대해서 2021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비교적 최근에 이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건진의 입김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친 거냐. 서울시 사업까지 그러면 영향을 미친 거냐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만 얘기. 왜냐하면 한덕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돼. 건진 이야기는 일단 끝났어? 건진이 있어요. 건진 더 있어. 더 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네, 오늘 아침부터 속보가 계속 이어졌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혐의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건이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고요. 그래서 연관이 있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부부의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여러 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혹 사건들로 수사 선상에 오르긴 했었지만 파면이 된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압수수색 당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특히 이제 사택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는 첫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원래는 이제 경호구역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남동 관저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보호구역이기도 해서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은 군사상이나 혹은 직무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라서 관리자의 그 허락이 필요한데 이 사택 같은 경우 집의 경우에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 요건상 불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이제 검찰로부터 전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된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입건된 상태가 아니고 일단 참고인 자격이었다라고 윤석열 씨, 김건희 씨 쪽에서 이제 밝히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수사 대상이 전성배 씨다 보니까 전성배 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애초에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자체가 김건희 씨한테 통일교의 간부 쪽에서 고에게 그 목걸이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사건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이제 포함이 됐고요. 좀 전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김건희 씨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세한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을 내용들을 검찰이 확보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니까 이 문제의 6천만 원 상당의 그 고가 목걸이가 적시된 것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참고인이고 아직까지는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김건희 씨도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씨 수사만 어떤 목전에 닥치면 항상 주춤하거나 아예 덮거나 뭐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과연 진짜인가? 이번엔 과연 보여주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간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김건희 씨를 주로 수사해 왔었던 서울중앙지검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검찰 내부의 평가가 있긴 합니다. 애초에 이제 건진법 사건으로 김건희 씨까지 수사가 미치게 되는 과정도 보시면 처음에는 김건희 씨를 수사하려고 수사를 시작했던 게 아니긴 하거든요. 남부지검도 지금 이제 가상자산 쪽을 이제 수사하는 팀에서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수사 범위에 이제 건진법사가 들어오게 된 거고 전성배 씨가 이제 포착이 된 거고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래서 지금 이 수사가 여기까지 이제 몰려오게 된 거기 때문에 기존 수사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이제 이 검찰의 수사 행태라는 거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동시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업체고요. 최근까지는 뭐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사무실 운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아크로비스타 1층에 있던 기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김건희 씨의 지인이 투자회사를 입주를 시켰었는데 이번에 4월 4일에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된 이후에 투자회사가 사무실을 비워줬고 다시 코바나 컨텐츠 쪽에서 이 사무실 운영을 시작하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입주를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하고요. 오늘 검찰이 이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이유를 보니까 지난 4일에 윤석열 씨가 이제 탄핵되고 나서 관저에 있던 이삿짐을 아크로비스타로 옮기면서 그중에 일부 이삿짐이 사저 1층에 있는 사택 1층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옮겨진 걸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관저에 있었던 짐들 중에서 이른바 이제 문제의 목걸이와 연계된 어떤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런 쪽에 워낙 밝아 보여서요. 그 핸드폰이 과연 제대로 된 핸드폰인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유독 윤석열 씨 부부하고 이제 사건이 연관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그렇습니다. 자주 교체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전성배 씨의 그 가족들도 이른바 이제 찰리라고 부르는 처남까지 포함해서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부부, 윤석열 씨 부부도 휴대전화를 안 바꿨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확보한 휴대전화가 언제 사용하던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에 들어있을 여러 어떤 단서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수사의 향배가 좀 갈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김건희 씨는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딱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까지는. 참 김건희 씨 피의자 되기가 참 어렵군요. 정말 그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검찰이 그 재기 수사를 단행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된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건들의 의혹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혹은 뭐 내란 특검법 이런 이제 특검법안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법안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서 특검에 돌입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만약에 검찰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도권이 곧바로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네. 수사를 받는 척 할 걸, 뭐 이런 어떤 후회를 할 것도 같습니다. 보면 뭐 기존에도 나왔었던 고민이긴 한데 지금까지 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